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 등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학교 4곳은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한 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제주 지역 111번, 112번 확진자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11번 확진자 A씨는 국제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이며 112번 확진자는 A씨의 자녀입니다. 두 확진자 모두 지난달 말 제주를 방문한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109번 확진자의 접촉자인데 109번과 111번 확진자는 국제학교 같은 반 학부모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서귀포 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세부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CTV 분석 통해서 세부 동선 파악이라든가 이 접촉자 분류 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어떻게 파급의 효과가 크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를 포함해 국제학교 4곳은 내일부터 5일 동안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대정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내일부터 3일 동안 전학년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네, 이렇게 국제학교와 관련해 확진자 3명이 발생한 데 이어 밤사이 확진자 3명이 또 추가돼 제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18명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서울에서 제주에 여행 온 뒤 확진된 107번 확진자의 일행인 A씨가 116번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시흥시 확진자 일행과 접촉한 뒤 확진된 108번 확진자의 접촉자 2명도 차례로 117번째와 118번째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17번 확진자 B씨는 108번 확진자의 지인이며 118번 확진자 C씨는 경기 시흥시 확진자 일행이 배드민턴 운동을 했던 제주 시내 한 체육관에서 같은 시간에 운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해당 체육관에 머물렀던 방문자 41명을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118번 C씨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40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고 해당 체육관은 소독한 뒤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관광업계는 울상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에 나설 수도 없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호텔 로비.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로비가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90%까지 치솟았던 객실 가동률은 이달 들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격상되면서 12월 달뿐만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든 세미나와 행사들이 전부 취소가 된 상태고 올 봄 시즌보다 현재는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렌터카 업체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90%에 이르던 운행률은 최근 2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주차장엔 차들이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예약된 것들도 지금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전년도 대비 예약률이 지금 10에서 20%밖에 가동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던 유명 관광지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 지난달 주말 하루 평균 4만 명에 이르던 제주 방문 관광객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격상 이후 이달 들어서는 2만 6천 명 수준으로 35% 급감했습니다. 상인들은 떨어진 매출이 걱정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어려워 울상입니다. 매출은 많게는 한 5분의 1 정도 매출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하는 등 지역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안전관광, 안심관광이 돼야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그 안전의 관광에 대한 그 태세를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저 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제주도는 가급적 여행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제주를 방문할 경우 스스로 밀집, 밀폐, 밀접 접촉 우려가 있는 곳을 피하고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비상품 만감류를 유통하려 한 업체 9곳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천혜향 출하 시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단속을 벌인 결과 상품 기준인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에 못 미치는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려 한 선과장 9곳을 적발했습니다. 만감류 출하 사전 검사제에 따라 1월 1일 이전에 천혜향을 출하하려면 상품 기준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따르지 않았는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불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42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전문 인력과 사무실 없이 영업을 하거나 무단으로 휴폐업을 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2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는데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개발업이 어려워지면서 위반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불쑥 끼어드는 앞차 때문에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다른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귀찮아서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운전자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 이아라 기자입니다. 직진하고 있는데 방향지시 등 없이 불쑥 끼어드는 화물 차량. 이어 6차선 사거리에서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하더니 갑자기 차선 변경도 합니다. 이 차량도 3개 차선을 방향지시 등 없이 변경하더니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때도 방향지시 등은 꺼져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 운전자 절반가량은 방향지시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10명 중 3명이 귀찮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어서, 켤 필요가 없어서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 켜고 확 들어올 적에도 아주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가 이제 방어운전을 하죠. 사고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본인의 방향지시 등 미사용으로 사고가 났다는 응답은 20.2%에 그쳤지만 다른 운전자의 방향지시 등 미사용으로 사고가 났다는 응답은 47.7%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서도 운전자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한 겁니다. 내가 하느냐 또는 다른 운전자가 하느냐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자기가 방향지시 등 안 켜는 것을 일부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의도로 차선 등 진로를 변경하려면 일반 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차량에 따라 2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건 물론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방향지시 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복운전 사례의 절반 이상은 앞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경주 쪽샘 고분에서 1500년 전 신라 왕족 여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는 물론이고 특이하게도 바둑돌이 나왔는데 왕족 여성도 바둑을 즐겼다는 흔적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포항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남대총 등 왕족 무덤이 즐비한 경주 쪽샘지구. 2014년부터 7년째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쪽샘 44호분에서 금동관을 비롯해 금드리개, 금귀걸이, 금은 팔찌, 반지 등 장신구 일체가 나왔습니다.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같은 최상위 계층 무덤에서만 확인됐던 디자인으로 미뤄 무덤의 주인은 귀족 가문의 소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장자 장신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비장자의 성별은 여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장자는 신라시대 최고위계에 해당하는 왕족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유물은 따로 있습니다. 피장자의 발치 쪽에서 나온 바둑돌과 돌절구, 길쭉한 물방울 모양의 화려한 비단벌레 금동 장식입니다. 삼국유사에는 통일신라시대 효성왕이 바둑을 두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여성이 바둑을 즐겼다는 유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라에는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사신이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사신이 이제 신라 사람들과 이제 바둑을 실제로 겨루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돌절구도 용도가 약용일 것으로 본다면 귀족 소녀가 사망하자 평소 즐겨하던 바둑알과 함께 부장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피장자가 평소에 허약하거나 또는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 용도로 약 돌절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라시대 대표 묘제인 적석 목곽분, 즉 돌무지 덧널 무덤의 장법이나 장례에 관한 중요 자료인 쪽샘지구 44호부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조만간 공개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월요일 아침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강풍과 함께 산지에는 5에서 2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중산간 이상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시의 체감온도가 영하 0.9도를 보이며 매우 춥겠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9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동부가 3도, 북부와 서부 남부는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6도, 북부와 서부가 5도, 동부가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곳곳에 대설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 대체로 4도를 보이고 있고요.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이 시속 60k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급변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 매서운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3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860건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240건으로 전체의 27.9%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66건 가운데 보행자 사고가 3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는 오늘부터 제주도 내 곳곳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4.3 유족회는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등 관공서 주변과 도내 주요 거점에 유족회원을 분산 배치해 매일 오전 8시부터 피켓을 들고 4.3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4.3 특별법은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지난 9일 종료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0대 미혼 청년 가구에 월 3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학교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월 29만 9천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거주 시군이 다른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며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마늘 파종 비용을 분석한 결과 기계 파종이 인력 파종과 비교해 84%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조사 결과 농경지 10,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기계 파종은 인건비가 31만 원인 반면 인력 파종은 190만 원이 소요돼 기계 파종 시 160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마늘 파종과 수확, 선별 등의 기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별 기계화 매뉴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급감한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학원과 스포츠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으로 2%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지원 업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